안녕하세요. 43. 노총각이에요. 대학병원 전기실에서 20년 가까이 일을 하다 보니 밤낮이 바뀐 교대 근무는 이미 익숙한 일상이 되었죠. 쉴 새 없이 꾸준히 일한 덕분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는 마련했지만 제대로 된 연애는 꿈조차 꿀 수 없었네요. 소개팅이야 몇 번 해봤지만 결과는 늘 뻔했어요. 여자들은 하나같이 예쁘고 세련됐지만 제 스펙을 듣는 순간 얼굴빛이 변하곤 했죠. 지방 전문대 졸업, 대학병원 전기실 2교대 근무.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남자를 배우자 상대로 생각할까요? 죄송해요. 저는 야간 근무하는 남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교대 근무는 생활 패턴이 너무 불규칙해서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거든요. 그때마다 애써 밝게 웃으며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죠. 솔직히 인정해야 했어요. 저는 요즘 여자들이 딱 싫어하는 남자 조건을 고루 갖춘 노총각이었던 거죠. 그날도 오후반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겨우 잠에 들었던 창식은 날카로운 드릴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아침 8시. 드릴 소리, 웅성거리는 인부들의 목소리가 낡은 창문을 뚫고 들어왔죠. 신경질적으로 몸을 일으킨 저는 짜증 섞인 얼굴로 옆집으로 향했어요. 노부부가 살던 조용한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낯선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아니, 아침부터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사람 참, 좀 자게 오후에 하면 안 돼요? 창식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깊은 잠을 방해받은 분노가 섞여 있었죠. 작업반장으로 보이는 덩치 큰 남자는 퉁명스럽게 답했어요.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집주인한테 따지세요. 명함 한 장을 툭 던지듯 건네주었죠. 창식은 명함 속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소화기 넘어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짜증은 더욱 격해졌어요. 아니, 이사를 오든 공사를 하든 미리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침부터 시끄럽게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목소리가 저절로 높아졌죠. 여성은 당황한 듯 연신 죄송합니다를 반복하였어요. 제가 아직 이사를 못 와서 연락처를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침에는 조용한 작업만 하고 시끄러운 일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여성의 차분한 사과에 창식의 화는 조금씩 잦아들었네요.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여전히 찜찜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어요. 새로운 이웃은 첫인상부터 삐걱거리는 듯했죠. 며칠 후 주말 오후 늦잠에서 깨어난 창식은 텅 빈 냉장고를 채울 겸 집을 나설 채비를 했어요. 딩동. 현관벨 소리가 울렸죠. 누군가 싶어 인터폰 화면을 보니 새끼 가득한 얼굴의 여성이 떡 상자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어요. 민소매 원피스 차림. 며칠 전 전화 통화를 했던 옆집 여자였죠. 안녕하세요. 옆집에 새로 이사 온 박은옥이라고 해요. 저번에 공사 때문에 시끄럽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했어요. 은옥은 수줍은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환한 미소와 함께 건네는 떡 상자는 마치 사랑처럼 느껴졌죠. 퉁명스럽게 화를 냈던 자신이 괜히 멋쩍어졌어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창식은 어색하게 떡 상자를 받았어요. 은옥은 맑은 눈으로 창식을 올려다보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남기고 돌아갔죠. 뜻밖의 떡과 과일. 그리고 은옥의 풋풋한 미소는 굳어있던 창식의 마음 한켠을 녹이는 듯했네요. 그녀와의 짧은 만남은 창식에게 긴장과 설렘을 동시에 안겨주었죠. 마치 첫눈에 반한 것처럼 말이죠. 특히 그녀에게 끌렸던 이유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육감적인 몸매였어요. 또래 여성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농염함이 그녀에게는 있었죠. 그녀는 평소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간 원피스를 즐겨 입었는데 창식은 그녀를 지나칠 때마다 힐끔힐끔 쳐다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 후로 창식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은옥을 자주 마주쳤고 조금씩 가까워졌죠. 엘리베이터에서, 주차장에서, 분리수거장에서 어색했던 첫 만남과는 달리
만날 때마다 수줍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가끔은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같은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은옥의 밝고 긍정적인 기운은 무뚝뚝한 창식에게도 묘한 활력을 불어넣었죠.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러 도시락과 맥주 몇 캔을 산 창식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죠. 은옥이었어요. 반갑게 인사를 하려던 찰나 창식은 손에 들린 편의점 봉투를 등 뒤로 슬쩍 숨겼어요. 혼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자신의 모습이 왠지 초라하게 느껴졌죠. 나이든 남자가 편의점 도시락이라니 씁쓸한 자조가 밀려왔어요. 엘리베이터 안. 어색한 침묵을 깨고 은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 혹시 저녁 안 드셨어요? 도시락 드시나 봐요. 맑은 목소리였지만 창식은 괜히 얼굴이 붉어졌어요. 네, 대충 때우려고요. 요즘 편의점 도시락 진짜 잘 나오죠. 제 눈에는 아무리 봐도 창식 씨 정도면 꽤 괜찮은 남잔데 왜 아직 장가를 못 갔대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덧붙였죠.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어디 한 군데 하자 있는 거 아니에요? 크크. 그녀는 창식의 아래쪽을 슬쩍 훑어보더니 묘한 눈빛으로 그를 곁눈질했죠. 외로운 유부녀가 혼자 사는 총각에게 살갑게 대하는 것도 그렇고 저렇게 농담까지 편하게 건네는 걸 보면 요즘 젊은 애들 말로 플러팅인가 싶기도 했어요. 정말요? 하은옥 씨한테 괜찮아 보이면 뭐합니까? 나랑 사귀어 줄 것도 아닌데. 창식의 자주 섞인 농담에 은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유, 사람 앞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하긴 요즘 유부녀들 남편 말고 다들 애인이 따로 있다던데. 은옥 씨도 혹시 애인 있나요? 창식이 장난스레 묻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죠. 호호, 이제 결혼 6개월 차인데 애인은 무슨. 그녀는 올해 55살로 5살 많은 남자와 작년에 재혼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창식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창식 씨, 여자가 한참 고플 때 아닌가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얼굴이 화끈거리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뭐지? 이 아줌마. 지금 나한테 대체 무슨 의미로 저런 말을. 창식은 혼란스러웠어요. 창식 씨 많이 외롭잖아요? 은옥이 다시 물었죠.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어보시는 이유가 뭐죠? 창식은 어색하게 웃으며 되물었어요. 그냥 창식 씨 눈빛이 왠지 모르게 여자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서요. 제 눈빛이 그래요? 창식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네. 절 볼 때마다 음흉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요. 은옥의 솔직한 말에 창식은 얼굴이 더욱 화끈거렸죠. 그녀 역시 창식이 자신을 몰래 훔쳐보는 것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순간 민망함에 어쩔 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그 눈빛이 사라질까요? 창식이 농담처럼 물었죠. 글쎄요. 애인을 하나 두시던가 파트너라도 하나 만드세요. 은옥은 웃으며 답했죠. 그럼 은옥 씨가 어디 괜찮은 여자 하나 소개시켜 주실래요? 아줌마라도 상관없나요? 은옥이 되묻자 창식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제 신세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잖아요. 급한 불부터 끄고 봐야죠. 크크. 그럼 주변에 괜찮은 사람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은옥은 음흉한 눈빛으로 날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창식은 서둘러 집으로 들어섰어요. 묘한 설렘과 함께 할 수 없는 기대감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죠. 30분쯤 지났을까 현관벨 소리가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에는 은옥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죠. 혹시 아직 저녁 안 드셨으면 저희 집에서 같이 드실래요? 남편이 회식이라 늦는다고 해서
저 혼자 먹어야 하거든요. 혼자 먹는 차가운 도시락 대신 따뜻한 집밥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창식은 망설임 없이 은옥의 초대에 응했어요. 문 앞에 서 있는 그녀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하늘색 민소매 원피스는 그녀의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긴 머리카락과 옅은 화장은 그녀를 더욱 매혹적으로 만들었네요. 숨을 먹게 할 만큼 아름다웠죠. 내가 진짜 한동안 여자 구경조차 못 해봐서 발정이라도 난 것인가? 왜 자꾸 10살이나 많은 아줌마가 이렇게 예뻐 보인단 말인가? 창식은 속으로 자문했죠.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도 단단히 씌었는지 그녀의 표정 하나하나, 손짓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을 뛰게 했어요. 마치 20살 첫사랑과 첫 데이트를 하는 것처럼 두근거리고 설렜죠.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창식은 자신도 모르게 넋을 잃고 감탄했으니까요. 그녀의 집은 아늑하고 깔끔했어요.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에는 따뜻한 밥과 김치찌개, 몇 가지 밑반찬이 놓여 있었죠. 창식은 오랜만에 집밥다운 집밥을 맛보며 은옥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죠. 남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지만 결혼 생활에 외로움이 묻어나는 듯했죠. 그날 이후 창식은 은옥을 이전보다 더 의식하게 되었어요. 혼자 있을 때면 은옥의 맑은 눈빛과 조용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죠. 저녁 식사 후 연락처를 저장했지만 섣불리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아 며칠을 망설였어요. 혹시라도 불편해할까, 오해할까, 나이든 남자의 소심함이 발목을 잡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카톡 메시지가 수신되었어요. 발신인은 은옥이었죠. 혹시 지금 바쁘세요? 혹시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짧은 문장 뒤에 숨겨진 수줍음이 느껴졌어요. 창식은 망설임 없이 네,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답장을 보냈어요. 은옥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설렜죠. 은옥의 집은 엉망이었어요. 주방벽에 붙어있던 선반이 떨어져 냄비와 그릇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죠. 은옥은 흰색 민소매 티셔츠에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넋이 나간 듯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하는 은옥의 모습은 묘한 보호 본능을 자극했죠. 창식은 능숙하게 공구 상자를 꺼내 선반을 다시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뚝딱거리는 망치 소리, 드릴 소리가 울리는 동안 은옥은 불안한 듯 주변을 서성이며 창식을 돕는 척했죠. 선반 설치가 끝나갈 무렵 은옥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살았어요. 은옥의 환한 미소에 창식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두근거렸어요. 단순한 도움이었지만 왠지 모를 묘한 기대감이 마음속에서 움트기 시작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창식을 설레게 했어요. 며칠 후 은옥에게서 저녁 식사 초대가 왔어요. 지난번 선반 설치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죠. 창식은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시간을 기다렸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설렘이었죠. 젊은 시절 연애를 시작할 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이든 남자에게도 봄은 오는 걸까? 창식은 씁쓸하게 웃었죠.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창식은 은옥을 집까지 바래다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은옥은 아쉬운 듯 이 차를 제안했죠. 맥주 한 잔 가볍게 하자는 말에 창식은 망설였어요. 유부녀와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는 것이 괜찮을까? 하지만 은옥은 남편 이야기는 꺼내기 싫다며 이 차를 재촉했죠. 창식은 왠지 모를 불안감과 함께 거절할 수 없는 묘한 기대감을 느꼈어요. 이러다 오늘 뭔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술잔이 오가고 밤이 깊어갈수록 은옥은 점점 더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따라 낯선 도시로 왔지만 남편은 회사 일에만 몰두하고 자신에게는 무관심하다는 하소연이었죠. 외롭고 답답하다는 은옥의 말에 창식은 깊은 연민을 느꼈어요. 어쩌면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필요한 건 아닐까. 그게 혹시나. 은옥의 슬픈 눈빛은 창식의 마음을 흔들었죠. 창식 씨는 참 따뜻한 분 같아요. 은옥은 술기운에 발개진 얼굴로 창식에게 기대듯 말했죠. 따뜻한 숨결이 귓가에 닿았어요. 창식은 은옥의 따뜻함에 휩싸여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깊이 끌리고 있음을 깨달았죠. 오랜 시간 굳게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이 천천히 열리는 듯 했네요. 며칠 후, 창식은 퇴근길에 은옥에게서 걸려온 전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죠. 소화기 넘어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창식 씨, 저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다급한 목소리에 창식은 무슨 일이 생긴 것을 직감했죠.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은옥은 퉁퉁 부은 눈으로 창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페 구석 자리에 마주 앉자마자 은옥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옥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잇지 못했죠. 창식은 말없이 따뜻한 커피를 은옥 앞에 놓아주었어요. 한참을 울먹이던 은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은옥의 남편은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자가 있었는데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던 거죠. 은옥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의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두 사람이 엔조이 관계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 여자에게 남편은 연애 상대였고 자신은 결혼 상대였던 것 같다는 은옥의 말은 창식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어요.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혼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할까요? 은옥은 불안한 눈빛으로 창식을 바라보았어요. 결혼 생활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듯했죠. 그녀의 눈물 앞에서 창식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연민과 보호 본능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흑심을 품고 있던 자신의 또 다른 마음이 꿈틀거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죠. 이 순간이 바로 그녀에게 다가갈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창식은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까? 아니면 친구로서 그녀를 위로하고 격려할까? 하지만 은옥의 슬픈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죠. 은옥 씨, 그런 두 얼굴을 가진 남자를 어떻게 믿고 평생 살아요? 창식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당장 이혼해요. 단호한 창식의 말에 은옥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머리로는 이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가면 앞날이 너무 막막해요. 두렵기도 하고. 은옥의 목소리는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현실적인 걱정과 불안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는 듯했죠. 창식은 은옥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그의 손끝에 전해졌죠. 그럼 제가 책임지면 어떨까요? 창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어요. 나 은옥 씨 많이 좋아해요. 제가 평생 은옥 씨 책임질게요. 은옥은 눈물을 글썽이며 창식을 바라보았어요. 예상치 못한 고백에 당황한 듯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은옥의 눈물 어린 고백을 들은 그날 이후 창식과 은옥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창식은 은옥의 이혼 절차를 묵묵히 지켜보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죠. 때론 변호사와의 미팅에 동행하기도 하고 때론 늦은 밤 절망에 빠진 은옥의 전화를 받아주기도 했어요. 마침내 이혼이 마무리되는 날 은옥은 창식에게 전화를 걸었죠. 창식 씨, 오늘 드디어 끝났어요. 이제 정말 자유해요. 은옥의 목소리에는 해방감과 함께 묘한 상실감이 느껴졌어요. 두 번째 결혼의 실패, 그리고 다시 혼자가 된 현실이 그녀를 무겁게 짓누르는 듯했죠. 축하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창식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혹시 시간 되세요? 같이 한잔할까요? 그럴까요? 오늘은 취할 때까지 마시고 싶네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용한 술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였어요. 한 잔, 두 잔, 병이 바닥을 드러낼 때마다 은옥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어요.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 배신, 그리고 이혼의 과정을 이야기하며 그녀는 때론 울고 때론 웃었죠. 창식은 그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창식은 은옥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이제 다 지나갔어요. 앞으로는 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손바닥에 전해지는 그녀의 온기가 전신으로 퍼져나갔어요. 은옥은 창식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창식 씨, 오늘 저 좀 데려다 주실래요? 혼자 있기 싫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걸었어요. 살짝 비틀거리는 은옥을 부축하는 창식의 마음은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이런 상황이 맞는 건지, 그녀가 취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기대하는 게 옳은 건지 복잡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은옥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창식의 팔을 붙잡았어요.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은옥은 창식의 품에 안겼어요. 술 취한 그녀의 숨결이 그의 목덜미를 스쳤죠. 오랜 세월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듯 두 사람은 서로에게 몸을 맡겼어요. 떨리는 손길, 뜨거운 입맞춤, 그리고 오랜 갈증을 해소하는 듯한 열정적인 사랑이 이어졌죠. 시간이 멈춘 듯한 그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서로에게 완전히 몰입했죠.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창식은 은옥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아침 해가 높이 떠오를 때까지 두 사람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먼저 눈을 뜬 창식은 옆에 누워있는 은옥의 평화로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죠. 43의 나이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사랑. 그것은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해장은 역시 짬뽕이죠.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묵묵히 짬뽕을 먹기 시작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창식이 먼저 입을 열었죠. 은옥 씨, 우리 성격도 잘 맞고 속궁합도 일이 잘 맞는데 하룻밤 즐기는 사이로 남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어요. 은옥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곧 부드러운 웃음을 지었어요. 창식 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살면 어떨까요? 난 2번이나 이혼한 돌싱이고 창식 씨는 총각인데 괜찮겠어요? 은옥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저한테 은옥 씨는 과분할 정도로 매력적인 여자인 거려. 창식의 고백에 은옥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2번의 실패한 결혼 후에 다시 사랑을 믿을 수 있을지 스스로도 의문이었지만 창식의 진심 어린 눈빛은 그녀의 마음을 녹였죠.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또 실패할까봐 무서워요. 제가 평생 은옥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살기로 결심했어요.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지만 그 상처를 보듬어주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두 사람의 만남. 그것은 마치 운명처럼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행복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진정한 사랑은 화려한 조건이나 완벽한 타이밍이 아닌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창식과 은옥이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살아가는 한 그들의 겨울은 다시 오지 않을 테니까요. 사랑을 믿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을 부른다.